안녕하세요. 호랑논변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제15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수업에서 지금 이제 이간의 반론을 그 몇 강에 걸쳐서 계속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천명과 오상, 그리고 여기에 결국에는 요걸 구분했을 때 본연지성, 기질성 구분이 어떻게 적용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지금 논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명과 오상을 구분하는 한원진의 주장에 대한 이간의 비판 두 번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간은 이제 성삼층설에 이제 대항해서 세 가지로 보면 안 되고 그렇게 세 층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똑같은 이론과 그리고 모든 다름을 포괄하는 이체의 기질지성 두 가지만 있다. 이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론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문을 보겠습니다. 우, 시, 상, 반복지 이, 일원언, 즉 천명오상, 구, 가, 초형기 이, 인여물, 무, 편전지수 시, 소위, 본연지성야 이, 이체언, 즉 천명오상, 구, 가, 인기질, 이, 부독, 인여물, 유, 편전, 성여범지간, 우, 시, 천계만급, 이, 편처, 성명부편, 전처, 성명부전, 시, 소위, 기질지성량 차기, 난견지물, 가역지리제 이, 피, 자사, 소원, 성자, 시, 즉, 이체이, 시, 즉, 이체, 이, 지, 기, 일원, 부자포, 이체자이연. 그러면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험삼아 일찍이 반복하여 생각해 보았으니 일원으로 말하면 이간은 일원 이체 이분의 구도, 이분법의 구도를 유지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일원으로 말하면 하나의 어떤 그 본연 순수한 리로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순수한 리로서 말하면 천명과 오상이 모두 형기를 초탈할 수 있다. 기를 전혀 안 섞고 순수한 리로 말할 수 있다. 천명과 오상 둘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 사람이든 사물이든 인물성의 그 사람과 사물이죠. 사람과 사물에 치우치고 온전함 차이가 없으니 이것이 이른바 본연지성이다. 자,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구도를 볼 수가 있죠. 1원, 순수한 리 그 자체에 해당하는 순수한 리 그 자체와 동일한 1원, 그리고 이 1원이 천명과 오상을 그대로 포괄을 하고, 그리고 이 천명과 오상을 초형기, 이제 남장의 어떤 구도에 하면 1층에 해당할 초형기로 연결을 짓고, 바로 이게 본연지성이다. 라고 해서 이제 요것들이 그냥 그 동일성의 관계로 1원과 천명과 오상, 그리고 그것들의 어떤 그 특성을 형용하는 초형기, 그리고 순수한 어떤 성의 순수성을 말하는 본연지성이라는 요 몇 가지 개념들을 동일성의 구도로 동일성으로 연결하고 있는 방식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게 1원이고, 그럼 이체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체, 그 체가 다른 것으로 말하면 이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명과 오상이 모두 기질로 인할 수 있으니, 천명과 오상이 모두 기질로 인할 수 있으니, 다만 사람과 사물에만 유독 치우침과 온전함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성인과 보통 사람들 사이에 또한 1000가지와 10,000가지의 단계, 계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다는 뜻이 말 그대로 지금식으로 쉽게 말하면 천차만별의 계급의 차이, 단계의 차이가 있으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치우친 곳에서는 성과 명이 모두 치우쳤다고 할 수 있고, 또 온전한 곳에서는 성과 명이 모두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기질지성이다. 요 이제 구도를 좀 이렇게 또 생각을 좀 해보면, 자,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천명하고 오상을 왜 이체에서 말하는 점이 좀 이렇게 혼동스러울 수 있지만, 여기서 요점은 리 자체는 똑같다는 것이죠. 리 자체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기를 개입시키지 않고 말했을 뿐이고, 이체 차원에서는 이 순수한 리에 대해서 기를 개입시켜서 말하면 여기에서 온갖 차이들이 설명된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리이지만 요 이체라고 하는 것은 기의 차이를 개입시킨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사실 이제 요게 이제 쟁점적인 것이죠. 한원진이 기질로 인한다 라고 해서 인기질은 기질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질로 인하긴 하지만 본연지성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거를 이체, 그리고 여기 인기질, 그리고 이런 차이는 어떤 차이가 다 포괄되냐면 사람과 사물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도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뛰어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인간의 종 안에서의 그런 모든 차이 또한 바로 이체라고 하는 하나의 차원 안에 모두 포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치우친 곳에서 보면 성이든 명이든 똑같은 리니까요. 똑같은 리가 기질지성의 차원에서는 치우쳐서 표현되는 것이죠. 바로 그 말입니다. 리 자체가 치우쳤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똑같은 리가 이 기가 치우친 곳에서는 이 치우친 방식으로 기질지성의 형태로 표현이 되고, 또 온전한 곳에서는 언제나 똑같은 리가 모두 온전하게 표현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기질지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요점은 결국에는, 자, 여기서는 순수한 동일성의 세계였죠. 이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동일성의 차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요 이체 차원에서는 하나의 차이의 차원이 오로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차이의 차원에는 인간과 동물의 종적인 차이, 선악의 차이 등등, 그러니까 순수한 리에서 벗어난 그 모든 차이가 바로 요 이체의 차원으로, 하나의 이체의 차원으로, 하나의 다름의 차원으로서 모조리 포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동일성의 세계, 그리고 거기서 벗어난 온갖 모든 차이를 포괄하는 차이의 세계, 이것을 이분법의 구도로서 양분하고 있는 구도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한원지는 2층이라고 봤던 오상도 순수한 리로 포괄될 뿐이고, 또 반대 각도에서 인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원진이 기질과의 관계는 맺기는 하지만 여전히 본연이라고 말했지만, 이가는 그런 차원은 존재하지 않고 이것은 그저 기질지성의 차이 영역으로 포괄될 뿐이다. 지금 이렇게 이분법으로 다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구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료한데 이것이 어떻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난견이라는 것은 알기 어려운 것이고, 또 이것은 바꿀 수 있는 이치이겠는가? 바뀔 수가 없고 아주 명료한 이치로서 그냥 불변의 이치이다 라고 있는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그리고 저 자사가 말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체에 나아가, 이 이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동물과 그리고 기를 가진 모든 개체들이 갖고 있는 이런 차이의 영역,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실제하는 차이의 영역에 나아가서 그 일원, 이체에 섞이지 않는 그 일원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 또 조금 이게 왜 갑자기 나왔는가 헷갈릴 수 있을 텐데요. 미리 말씀을 드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중용, 천명지 위성이 이어지는 솔성지위도의 그 해석의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어지는 구조를 보면서 다시 설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바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부분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간이 마지막에 약간 조금 헷갈리는 말을 좀 했습니다. 뭐냐면 일원과 이체, 본연지성과 기질성이라고 하는 확고한 이분법의 구도를 먼저 설정을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자사가 말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체에 나아가서 일원을 그 이체에 섞지는 않고 말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이제 사실은 바로 이어지는 이 내용을 염두에 두어서 이제 연결이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어, 본연, 기질, 인물, 솔성지도, 수림, 만학, 이, 무여, 레설지, 유, 다소, 시에의, 차어, 고견, 당호, 부호, 연, 레유, 강석, 성명, 위, 이물, 이,
지설, 편전, 피착. 고, 제, 우, 소변, 고론, 기, 수시, 이물, 이, 당, 수, 저, 편전, 의, 무소, 이동자야.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가지의 어떤 비판의 맥락을 마무리하는 말로써 지금 간단하게 정리하는 말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그리고 사람과 사물이 본성을 따르는 도, 아까 말씀드렸던 천명지 위성의 그러니까 첫 구절이고 중용 시작하면 나오는 맨 첫 구절이 천명지 위성이죠. 그리고 그 천명지 위성에 바로 이어지는 이제 솔성지 위도. 그래서 그 사람과 사물이 그 본성을 따르는 도가 이 물이 만 가지의 계곡으로 임하는 듯 하여 그대가 보내준 설, 그대의 주장에 이 다소 이 시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억지로 껴맞춰서 이제 억지로 이제 주장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억지로 껴맞춘 것과는 같음이 없다, 같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이 그대의 견해에 대해서 마땅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그대가 보내준 편지에서는 성과 명을 두 가지 것으로 억지로 쪼개요. 저것과 이것에서 저것은 치우쳤고 이것은 온전하다고 그렇게 가리켜 설하였다. 그러므로 이 앞부분에서 변론한 내용에서는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었냐 하면 이제 쭈루룩 이어지는 내용에 초점을 둬서 지금 비판했다는 말입니다. 우선 그것이 비록 두 가지 것이기는 할지라도 마땅히 곳에 따라서 치우치고 온전하지만 마땅히 다른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선 논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일단 한 내용을 지금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일단은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이 상세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근데 요거를 이제 여기 이제 한원진이 자기 주장을 하는 중요한 맥락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용에 있어서 솔성 지도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주희의 주석을 참조할 경우에는 이 인간의 경우에는 물론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상, 이능, 예지신이 될 텐데 그래서 요거를 따라서 요거에 따라서 그 따르는 도를 실현하는 삶이 인간에게 마땅한 삶의 방식이 될 텐데 그런데 이러한 솔성의 도는 중용에서 인간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있고 그러니까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모든 만물이 그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의 본성을 실현하는 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는 개대로, 소는 소대로, 중용에 또 많이 나오는 그 본문에 나오기도 하는 연어는 연어대로, 또 솔개는 솔개대로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과 만물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리에 따라서 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리 혹은 태극 혹은 천명 이런 것에 따라서 모든 동물들에게 주어진 나름의 솔성의 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 솔성의 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차별을 포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상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걸 보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동물이나 어떤 생물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나름대로 이 하나로 합쳐져서 전체 자연의 조화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그러한 조화에 기여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방식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차이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한 차이를. 이 사람과 동물 사이의 명백한 차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솔성 지도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서 궁극적으로 이 리라는 질서 안에 어떻게 이 차이를 포괄시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앞구절에서 이간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바로 이런 차이의 세계에서 리가 실현된다는 걸 이러한 설명을 위해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이라는 점은 분명해서 이체 영역과는 연관을 맺고 있는데 그러나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러한 이체 안에서 이 전체 자연의 질서와 조화라고 할 만한 이런 태극의 질서와 조화가 이게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완전하게 실현되고 있다라는 이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사물들이 자기 나름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도가 이러한 순수한 리가 이체 속에서 그러면서도 자기를 온전히 실현하는 방식이다. 이제 이러한 이제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취에서 봤을 때 이런 말도 이해가 되는 거죠. 여기 말하자면
이 수립만학이라고 하는 게 성리학적인 이런 설명 방식에서는 이 궁극적인 리 자체는 하나인데, 그것이 이 자연의 현상과 조화라고 하는 것은 차별되는 현상들이, 다른 현상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화를 구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별되는 모든 영역으로 이 완전한 리가 흘러들어서 또 그 나름의 선한 어떤 그런 개별적인 현상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모두 조화롭다. 요런 가치를 이일분수의 가치라고, 리는 하나이지만 그것이 구분되어 다르게 실현된다 라는 이일분수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 수립만학이라는 말은 물이 그 온갖 만 가지 골짜기로 흘러든다는 말은 바로 이일분수의 가치를 표현하는 말이고, 요 인물설성지도라는 말도 결국에는 그런 이일분수와 같은 어떤 그런 조화로운 질서 안에 포괄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마찬가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게 순수한 리가 개별적인 현상에서 자기를 온전히 실현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굳이 그 순수한 리와 개체 안에서 실현되는 그런 본성을 격절시키지 않고도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런 세계 안에서 충분히 부드럽게 원만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간처럼 이런 어떤 전체를 통섭하는 하나의 리를 놓고 그리고 이 개체에게 부여진 이러한 성들은 다르다 이렇게 칭절을 지으면 이것은 이제 이간이 보기에는 이제 억지로,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어떤 그런 구도를 억지로 짜내서 이제 우기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방식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러한 내용들은, 근데 결국엔 이 내용도 결국에는 요 성과 명의 문제로 연관이 되는 거죠. 뭐냐면은 요 명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포괄적인 의미에서 천에 해당을 하고, 어떤 더 포괄적이고 그 보편적인 수준에서 자연의 질서와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한다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체에게 이제 주어지는 어떤 그런 개체 자신의 어떤 본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간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전체적인 질서와 이 성에 어떤 격절이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준에서 보는 리와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 성으로서의 리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격절도 없이 자연히 연결되어 있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이에 비해서 이간이 비판하고 있는 한원지는 궁극적으로 이게 하나의 동일한 어떤 리이긴 하지만 이러한 층위와 이런 개체가 주어지는 본성의 층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고, 바로 그것이 이제 이간의 입장에서는 성과 명을 구별을 해서 이러한 의미에서 전체적인 천은 온전하고 또 이렇게 개체적으로 어떤 차별적인 현상으로 드러난 이러한 성은 이렇게 치우쳐 있고, 이런 방식으로 층위를 구분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 속에서도 오히려 엄연히 다를지라도 그 안에서 동일성이 여전히 관찰되고 있음을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리학의 어떤 아주 중요한 취지다. 그럼 이제 이러한 그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원문을 살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시 원문을 살펴보면서 번역만 쭉 훑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찍이 시험 삼아 반복하여 생각해 보았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해 나갑니다. 1원으로 말하면 천명과 오상이 모두 형기를 초탈할 수가 있고, 초탈할 수 있으니 사람과 사물에 치우치고 온전한 차이가 없으니, 오로지 똑같으니 형기를 초월했다는 건 모두 똑같다는 거죠. 순수한 리니까요. 이것이 이른바 본연지성이다. 이체로 말하면 천명과 오상이 모두 기질로 인할 수도 있으니 단지 사람과 사물에만 치우치고 온전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 안에서도 성인과 보통 사람 사이에 또한 천계단, 만계단의 차이가 있으니 치우친 곳에서는 성과 명이 모두 치우치고 온전한 곳에서는 성과 명이 모두 온전하니 이른바 이것이 기질지성이다. 이 어찌 알기 어려운 것이며 바뀔 수 있는 이치이겠는가? 저 자사가 말한 성이라는 것은 이체에 나아가 그 일원을
이체에 섞지 않고 그 일원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 의미는 바로 이어지는 이제 솔성지도와 관련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그리고 사람과 만물, 사물, 모든 사물이 그 본성을 따르는 솔성의 도는 물이 온갖 계곡으로 임하는 듯하니 그대의 설에 다소간에 억지로 껴맞추고 짜맞추는 것과 같이 그런 것이 있는 것과 같지 않다. 그대의 견해에 대해 이것이 마땅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그러나 보내준 편지에서는 성과 명을 억지로 두 가지 것으로 쪼개어 여기와 저기에서 이것은 치우쳤고 저것은 온전하다 라고 가리켜 설하였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분명하게 지적하기 위해서 앞에서 변론한 바에서는 우선 아래 내용들을 우선 논하였다. 우선 그것이 비록 두 가지 사물일지라도 두 가지 것일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는 일원이고 하나는 이체이고 그것이 비록 두 가지로 구분은 될지라도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 정도의 의미일 겁니다. 두 가지로 구분은 될지라도 마땅히 그 치우친 것과 온전한 그런 곳을 따라서 다른 바가 없다는 것을 사실은 다른 바가 실은 그러니까 그 비록 두 가지 물처럼 보일지라도 마땅히 그 치우치고 온전한 그런 곳을 따라서 그 곳마다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네가 이제 그곳마다 다 이제 들어가서 부여가 되고 있고 실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선 논하였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1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